말해버렸네? 북클럽을 하면서 가장 그러실 것 뭐야? 같았어요. 한 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책발전소 북클럽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내가 콘라딘을 친구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날엔가 내 친구가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 그가 전학을 올 때까지 내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반에는 내 우정에 로맨틱한 이상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서였다. 결국 콘라딘이 내 우정에 로맨틱한 이상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 아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약간 사랑을 오해했거든요. 북클럽 멤버분들도 사랑에 빠진 줄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정인데 37페이지의 그 한 문장만으로 저는 콘라딘과 한스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창조해냈다고? 라고 사실 저도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경험해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진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한스와 콘라딘이 처음 친해졌을 때 양가 부모님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는 한스의 부모님 굉장히 올곧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오신 한스의 아버지가 콘라딘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 때문에 한스가 상처받는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이 나의 친구에게 필요 이상으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멸감, 수치심, 너무나 큰 미움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극장에서 반대로 콘라딘의 부모를 만났을 때 한스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 뒤에 콘라딘에게 굉장히 싸늘하게 대하자 콘라딘이 막 울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가 너를 만나는 걸 싫어하는데 나는 너와의 우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부모님과 다투고 있다.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정말 신이 내려준 소년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막 털어놓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책 진짜 실화 아니야?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결국 이 생생한 에피소드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동급생에서 결말은 빼먹을 수 없는 얘기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콘라딘이 느꼈을 혼란과 괴로움, 그리고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콘라딘은 어리석고 나쁘고 한스는 착하고 훌륭하고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한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나 자신에 대한 아주 직접적 거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콘라딘에서는 사실 독일의 명문가의 자손으로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나의 부모부터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그 나이에 콘라딘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한스가 떠났을 때 콘라딘은 아마 후회를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달라진 선택을 했고 그런 결말을 맞았던 게 아닐까. 현어진님, 콘라딘의 생에서도 한스가 떠난 적이 없었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스도 결국은 콘라딘이 미웠지만 그의 인생에서 콘라딘이 떠나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콘라딘도 아마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표지의 의미를 좀 전해 들었었는데요.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인 한스와 콘라딘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서로 다른 시선을 향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연출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둘도 없는 친구, 평생 내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는 친구이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은 달랐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뻤죠? 리커버가 굉장히 트렌디했다라고 기옥린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스티븐 양님은 요즘에 세계사에 관심이 많은 초딩 아들과 함께 읽었어요 해주셨네요. 평소에 북클럽 멤버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자녀분들이랑 함께 보아도 되는지. 이 책만큼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 필독서로 불리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북클럽 멤버분들이 읽으셨다면 아는 동생한테 선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양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편독 습관을 고쳐보고자 북클럽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소설에 주로 자주 실패하는데 공교롭게도 신청 후에 처음 받은 책이 스페인 여자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급생, 휘청이면서 읽었습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아닌 것에 안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책을 다 읽은 후에 펼쳐보는 소영님의 편지에서 위안과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미약한 개인이 때로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만이 전부인 것 같지만 먼 훗날 이 역시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문학은 일깨워줍니다. 때문에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은 이들은 매 순간 삶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미처 겪지 못한 삶과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미약하나마 나의 내적 성숙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을 제가 했나요?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다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질문자님께의 문장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행복한 무력감을 경험했다 라는 문장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 평이 굉장히 멋지셔서 함께 읽어봤고요. 북클럽을 제가 지금 거의 한 9개월 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책을 고르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소설을 읽게 되면서 저에게 많은 행복감을 주고 있어요. 문학을 잠시 놓쳤었다가 다시 정말 열심히 읽게 되면서 문학이 주는 내적 성숙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게 돼요. 근데 그 상상하게 되는 것 자체의 경험이 귀찮아서 때로는 소설을 읽게 되지 않기도 하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근데 소설에 집중하고 읽다 보면 내 내적인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내 생각의 공간이 요만큼이었는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